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타인사이트 대표가 아니라 인카파트너스 CIO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저희 보고서 보셨죠? 보고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첫 페이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좀 전문적으로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통 일반 분들도, 그러니까 고객분들이죠. 고객분들도 첫 페이지만 딱 보셔도 저희 뷰라든가 저희가 보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기상도를 좀 넣었어요. 첫 페이지를. 그래서 기상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면 이제 금융시장 기상도라고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요 날씨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시장별로 날씨 표시가 돼 있는데 날씨 표시는 말 그대로 기상도예요. 지금 날씨가 이제 화창하게 이렇게 해가 떠 있으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시한 시장이라고 하죠. 계속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요 날씨는 비가 막 오고 천둥번개가 친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 죽었다가 약간 올라서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천둥번개거든요. 요게. 비는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는데 뭐 비나 천둥번개나 어쨌든 요 시장, 요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또는 천둥번개가 치는 날씨는 시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운 사이클로 가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 매력도라고 저희가 바로 표시를 했는데 파란색은 전월, 빨간색은 이번월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월하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투자 매력도는 여기 써 있지만 자산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을수록 투자 매력이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상승 에너지 강도라고 해서 이거는 좀 모멘텀이죠. 인디케이터. 그래서 시장이 어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지면 이 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이 가격 자체의 추세. 그러니까 기술적 추세죠. 추세가 상승 추세 돌아서면 이제 점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친 점수예요. 투자 매력도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투자 매력도가 제일 높냐면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낮은 건 뭐냐면 자산 가격 자체가 고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이 많아지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꺾이고 이런 시장이 되면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이제 투자 매력도하고 날씨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비구름에 천둥번개가 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고 투자 매력도를 보시면은 요 30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월도 그렇고 이번 월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뭐 변화가 없죠. 근데 보시면은 투자 매력도 기준으로는 50, 요 라인 있죠? 노란색 라인. 이 50이 넘어가야지 투자해볼만 하다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해가 떠도 이 투자 매력도 자체가 50을 안 넘으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둥번개는 다 지나가고 이제 해는 뜨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러기에는 뭔가 불안한 면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한국 시장은 투자 매력도 자체가 아예 그냥 50 이하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계속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름 속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죠. 요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거예요. 펀더멘털하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는데 투자 매력도도 약간 올라왔지만 아직은 어떻죠? 30 정도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투자 매력도가 50을 안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투자 매력도가 50을 넘어왔을 때 조금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미국 국채가 똑같이 중국과 같이 비구름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했죠. 시장 자체가 이제 최악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중국하고 똑같이. 실제로 이제 미국 금리를 보면 금리가 치솟다가 이제 거의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이제 최악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국채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죠 최근에. 그런데 이제 해가 뜨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시장이 돼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투자 매력도도 지금 50이 넘었죠 이번 달에. 지난달에는 못 넘었는데 이번 달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장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한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짜리 미국의 장기 국채는 지금 많이 박살이 나 있는데 이제는 사볼 만한 시대가 왔다.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은 해가 떠 있죠. 그러니까 한참 핫한 시장인 거예요. 핫한 시장인데 핫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투자 매력도가 지난달까지 좋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죠. 떨어졌다는 얘기는 해는 떠 있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중기 조정이라 그러죠. 보통 한 우리가 단기 조정하면 뭐 며칠에서 몇 주 정도로 단기 조정이라고 하고요. 중기 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하는 거 중기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중기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해는 떠 있어서 계속 이 시장 괜찮지만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먹었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 아니죠. 빠져나오는 건 이제 비구름이 왔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고 에너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는 조금 이번에 조정을 하고 근데 조정 기간은 좀 길 것 같아요. 한 3개월에서 5개월. 길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조정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다시 25불, 50불 이렇게 가는 시장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술적인 조절인 거죠. 한 8, 90불 대 정도 WTI 기준으로 그 정도 조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좀 많이 가겠죠. 내년 올해 가을이나 올해 연말 정도 이번 경기 침체가 좀 지나고 나면 다음 경기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가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근본적으로 공급이 모자른데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차가 10대가 다니면 그중에 한 5대가 전기차가 다닐 때까지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석유업자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계속 공급은 묶여 있는데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수요가 줄려면 전기차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한 100대 다니면 한 두세 대의 전기차거든요. 아직은 2, 3% 정도 되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는 돼야 이제 원유 수요가 그만큼 줄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상승 모드로 들어갔다. 그래서 해는 계속 떠 있는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달러를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달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달러가 원달러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달러잖아요. 달러 강세가 지금 핫한데 그 달러의 가치가 해가 떠 있는 데다가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죠. 예, 지난달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7, 8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7, 80점에서.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고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기상도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시장별로 총평. 이게 한 페이지인데 총평을 보면 제가 이제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뭘로 설명을 했냐면 날씨로, 그러니까 계절로 비유를 했어요. 계절. 이렇게 계절을 보면 좀 한눈에 보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봄, 여름이 좋은 계절인 거죠. 투자자들한테. 가을, 겨울이 뭐죠? 이제 지는 해잖아요. 예, 안 좋은 계절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초겨울. 예, 겨울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란 건 뭐예요? 자산시장에서 겨울이란 건 이제 위기인 거죠. 예, 겨울로 진입하고 있는 거고 한국 증시는 이미 미국보다는 먼저 초겨울에 진입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초봄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초봄이에요. 초봄인데 완연한 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춥죠. 예, 근데 어쨌든 최악은 지난 봄에 진입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시장은 초봄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거 이거 보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지금 어느 시장 이렇게 시장별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 요거는 조금 한번 저가 매수 해봐야 되는 시장, 요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는 늦여름의 막바지. 예, 늦여름의 막바지라서 약간 가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한번 이렇게 중기 조정, 이 가을이 오는 거거든요. 가을, 겨울이 빨리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오면 또 이제 되게 뜨겁게 갈 수 있죠. 지금 계절로 보면 늦여름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 이렇게 썼죠. 근데 벌써 보고서 나가고 나서 이제 유가가 급락했죠. 예, 그래서 벌써 온 것 같아요. 예, 가을이. 그래서 조금 원자재 쪽은 조금 조정이 올 것 같다. 이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달러는 이제 초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봄 지나서 이제 초여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름이 늦여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이제 이번 달 이슈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저번 달에도 제가 이슈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이게 코인 시장이 무너지는 게 지난번에 루나 사태 다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이게 나비 효과라 그러죠. 나비 효과. 요게 한쪽이 무너졌는데 이 파급력이 나머지 시장까지 다 파급력이 가는 거예요. 그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 나비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커요. 지금 젊은 친구들 다 하잖아요. 전 세계 젊은 친구 다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크고 두 번째는 시장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제도권의 금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규모로 파악이 안 돼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있죠. 몇 조 달러 이렇게 시가총액이 있는데 이 안에 얼마만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생시장으로 얼마의 돈이 지금 몇 개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 아니까. 젊은 친구 다 하고 있고. 디파이라 그래서 막 코인 담보 잡고 뭐 대출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파생까지. 암호화폐 지금 거래소 이런데 뭐 중개업체 막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예전에 서프라임 때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규모가 일단 크고 규모가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의 파급력을 갖고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5년간 어땠죠? 10배 올랐다가 90% 빠졌다가 또 한 5배 올랐다가 이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70% 빠졌지만 얘 또 갈 거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버블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5년 동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시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튤립 버블이라고 그래요. 튤립 버블. 예전에 버블의 역사를 보면 튤립 버블이 있었어요. 튤립 그 한 송이에 어마어마한 돈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튤립 버블인데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튤립이 뭐라고. 튤립 하나가 막 집 한 채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면 그게 진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버블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코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별로 없어요. 예.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뛰어난 기술이지만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나죠.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코인은 다른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고 해서 코인이 막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는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코인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되고 가치가 없어요. 없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면이 걸리는 최면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한 10명 모아놓고 9명하고 짜가지고 쉬운 문제를 주고 9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그 한 명이 그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렇게 둘러보고 같은 대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이제 그냥 취해 있는 거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